the city, baby, and Austin, Texas. 네, 이제부터 사회안전복지 정책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저는 광역 단위, 서울시 정책을 가져왔어요. 근데 이 앞에 보여진 정책들 중에서는 정부에서 내려온 정책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복지, 금융, 생활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우리가 이걸 꼭 나누지 않아도 되지만 편의상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산 형성 금융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금융 안정과 새 출발을 지원하는 그러한 정책 사업인데요. 청년 수당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청년층이 신용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사업, 또 희망도배 청년 통장, 서울 영테크 등의 자산 형성 금융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취업을 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취업은 내가 뭘 하지? 이런 고민만 있었다면 최근 들어 청년의 그런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재산으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까에 굉장히 많이 그 초점이 변경되었다고 해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예방 차원에서 청년의 신체, 마음 건강 지원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요. 활력을 증진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저도 마음 건강, 우울, 불안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어려운 일상 속에서 사실 제 마음을 돌아볼 기회가 없어서 나중에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오게 되니까 내가 어떤 상담을 받아야 되지? 고민도 되고 또 뭐 병원에 가거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에 굉장히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사후적으로 해결할 것만이 아니라 예방을 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청년 건강 지원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커뮤니티 형성 사업인데요. 청년의 사회변화 주도를 지원하기 위해서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말 서울시에 많은 정책이 나오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성남시나 뭐 전국에서도 많은 정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고 일상을 나누고 또 그를 토대로 정책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토론과 논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청년 공간 조성이나 운영을 하고요. 또 청년 허브라는 공간에서 청년들에게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청년 프로젝트, 지원 사업 등으로 우리는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청년들 간의 그러한 고민을 나누고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요. 네 번째로는 자립 지원 정책입니다. 경제적, 심리적인 어려움에 놓인 청년 대상으로 상담과 맞춤 서비스로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좀 더 사회에 진입하고 좀 더 사회에서 같이 통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있고요. 또 전입 청년,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서울시로 전입을 하는 경우에 웰컴 박스를 지원해 줍니다. 웰컴 박스는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청년 TF를 구성해요. 그 청년 TF 안에서 청년들이 이사를 하고 전입했을 때 정말 필요한 물품들은 무엇인가를 회의를 통해 여러 개 꾸려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얻거나 아니면은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 하고 합의된 그러한 물품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전입한 청년들에게 웰컴 박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시 고립운동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사각지대 개선 사업인데요. 여성이나 1인 가구, 정보, 교통 등 청년의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인데요. 사실 여성이 아까도 앞에서 보시면 취업에 있어서나 안전에 있어서나 더 이제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많이 처해 있다는 자료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여성 안심 서비스나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또 청년몽땅 정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통이 사이트로 운영이 돼서 여기에서 서울시의 이 많은 모든 정책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게끔 또 쉽게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또 다음으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청년들을 위해 대중비 교통을 지원하고 있고요. 네, 복지 사각지대를 이렇게 개선을 하고 있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사실 남녀노소 정말 중요하고 누구에게나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각 계층에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어떤 사각지대가 있을까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역단위 서울시 정책 앞에서 살펴보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들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 저의 생각이지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바로 서울청년 정책 네트워크라는 서울청년 참여 기구에서 청년들이 직접 만든 정책입니다. 청년들이 직접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안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실국 부서들과 협의를 하면서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시간, 결심할 시간, 움직일 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보고 뭐가 떠오르실까요? 네,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라는 문구를 보시면 청년 수당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청년 수당을 청년에게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좀 더 생각할 시간과 결심할 시간, 움직일 시간 등을 주자는 취지로 청년들이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이 청년 수당은요, 미취업이나 단기 근로 청년에게 자신의 욕구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제도이고요. 사실 청년 수당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 낭비다. 이 청년들에게 자유롭게 생각할 시간과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뭔가 정확한 목적지, 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이 자산을 관리하면서 자신이 정말 필요한 것에 취업이나 아니면 집을 알아보거나 취미 활동이나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거나 이런 것을 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에는 더욱더 미래를 향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청년 수당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 수당은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요, 굉장히 청년들에게 인기가 많아서요, 연도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일상의 심리 정서 돌봄이 필요한 청년에게 심층적인 상담을 지원하고요. 서울시 거주 청년일 경우에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누구나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상담을 받아야 될지 알아봐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청년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칠레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개 더 소개를 드릴게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서 마련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 복지 사업이고요. 요즘에 저도 1인 가구로 나오면서 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기에서 살다가 계속해서 태어나서부터 경기에서 살다가 서울로 온 그런 경우였는데요. 정말 서울시 집값이 정말 비싸서 사실 포기할까 했던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러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포스터도 보게 되고 또 이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청년들이 요즘 깡통 전세라고 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집주인과 같이 쓸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도 있어서 조금은 더 불안함을 덜어내고 집을 알아본 것 같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요, 최대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월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실제로 이게 경쟁률이 굉장히 높긴 한데요. 경쟁률이 높은데 받으신 분들 보면 청년 정책 사업 중에 정말 가장 많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희망 2배 청년 통장 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씨앗 자금을 지원하는 이라고 적혀 있어요. 일하는 청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주거,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가 월에 10만 원, 두 번째 달에 20만 원 이렇게 모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서울시에서는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요. 2년, 3년 둘 중에 또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청년 본인이 그 금액을 저축을 할 시에 서울시가 100% 더해서 그 금액을 주는 그러한 자산 형성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기초 단위 정책을 살펴보실게요. 기초 단위 중에 관악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관악구를 왜 가져왔냐면요. 관악구는 전체 거주자가 48만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청년 인구가 무려 20만 명 정도가 돼요. 살펴보면은 거의 40% 정도가 청년 인구로 구성된 그러한 기초 단위 지역구가 관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고요. 청년들도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범위가 좀 더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관악구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청년 소셜 다이닝이라는 사업이에요. 1인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생활 요리 교육을 진행해서 청년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고요. 지역사회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청년의 사회 참여를 독려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요리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청년이 잘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것을 청년 정책에 예산을 써도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자리나 주거, 기후환경 이렇게 큼직큼직한 주제만 꼭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진 않습니다.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의제이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생활하는 정말 환경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부분 또한 청년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번째로 한지붕 세대 공감 사업입니다. 어르신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대학생에게는 주변 임대료보다 저렴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서 학생들의 주거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어르신들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그런 세대 간 화합 정책인데요. 네, 이러한 정책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대학동 결핵 검진 검사입니다. 건강관리에 청년이 굉장히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결핵이나 감염병이나 집단 발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곳이 고시촌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경우는요, 고시촌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나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상담을 통해서 만성 감염병과 각종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또 치료까지 연결해주는 그러한 예방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3번째 주제도 저희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회안전망 정책의 범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의 설명을 드릴 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실 청년들의 문제나 이슈는 굉장히 한정적인 분야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나 주거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로 하고 있는 고민을 통해서도 그 정책이 사회안전망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4번째 주제에서부터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년 참여를, 청년 정책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